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생쇼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오늘이 5월 26일이네요. 5월 26일 장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도 이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4월달에 복귀를 해서 생쇼에 4월달 처음 이제 진행을 하면서 방송 적응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월 말부터 말씀을 드렸던 5월달의 전략, 그죠? AI와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OLED와 DDR5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5월달은 집중적으로 좀 보자. 그리고 5월달은 시장이 좀 갇혀 있어도,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은 아닐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제, 시장 또한 박스에 갇혀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소폭 올라가거나, 적어도 6월 초 정도까지는, 시장의 흐름은 좋아질 겁니다. 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어떤 저의 전략과 뷰는,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정말 계속적으로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은 좀 우리가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혹은 시장이 좀 빠졌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는 현금을 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어떤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상승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과연 또 어떤 섹터가 또 움직일 것이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전 전략은 물론 오늘 2023년 5월 26일 오늘 시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시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와 6월 달의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략부터 좀 흐름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수의 흐름들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이게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월봉상에서도 이제 이번 달 5월 달이 이제 이번 주가 5월 달 월봉을 만드는 한 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대에서 주가가 이제 약 한 5개월 정도가량 바닥을 다지고 680포인트부터 거의 900포인트 이상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연초부터. 그래서 일단은 이 20개월 선을 지금 코스닥이 지난달에도 살짝 돌파했거든요. 근데 거의 걸려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이번 달에도 만약에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6월달 장은 조정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간단하게 버티고 있는데, 이번 달 해봤자 이제 3거래일 남았거든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최소한 이 코스닥은 20개월 선, 그죠? 수치로 보게 되면은 대략 834포인트, 834.5포인트 정도를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대에서도 그냥 마이너스 한 1.5% 정도 조정이 나와서 이번 달에 마감을 하게 되면, 월봉상에서는 이제는 추세가 꺾이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코스닥에 좀 잡고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봉상도 마찬가지죠.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조정 나오고 난 이후에 단기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드릴 때, 코스닥 여기서 제가 시황 말씀드릴 때도 코스닥 최소한 21선 정도는 터치를 할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21선 정도는 터치를 할 것이고, 만약에 좀 더 오버슈팅 나온다라고 한다면 21선 좀 돌파 시도하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요 파동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자리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잠시 후 제가 또 시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자리에서 만약에 이 자리를 오늘 5일선 라인 때 852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끝난다면 장 초반에 살짝 올렸다가 그대로 또 밀려버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어떤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차트의 흐름은
변곡에 와 있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도 한번 보죠.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도 직전 고점까지 거의 올라왔죠. 2570포인트 정도가 이제 마의 벽인데 직전에 이 자리를 넘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지금 이렇게 한번 또 마찬가지로 21선 돌파된 이후에 주가 슈팅이 나왔었고 5일선이 어제 이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5일선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장 초반에 5일선 한번 헤딩하고 살짝 올랐다가 그대로 미끄러질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코스피 차트도 보시게 되면 월봉상에서 20개월선에 걸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돌파가 돼야만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자리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2570을 넘겨야 2600, 2700을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달에. 근데 이게 넘지 못하고 월봉상에서도 20개월 밑에서 만약에 종가상 코스피도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달은 조정 구간대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냥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파동상 어떤 그런 부분들이니까 참고를 해보자고 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차트를 한번 볼게요. 봅시다. 자,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지금의 선물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이거든요. 일봉상에서 사실 오늘 정도만 보게 되면은 여기 파란색 선 화살표가 좀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일봉상에서 봤을 때 추세에 대한 꺾임과 꺾일 때 나오는 어떤 지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요 화살표는 상승에 대한 이제 바닥 다졌구나. 바닥 다졌구나 해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이렇게 빨간색의 화살표가 나오게 되면은 추세 상승이 나와주게 되고,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게 되 중간중간 나오게 되면은 상승 패턴이 나오게 되는 흐름들이고요. 또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게 되면은 하방, 또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게 되면 하락,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패턴의 어떤 그런 지표입니다. 근데 선물 차트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이제 5일선 라인대가 깨졌고, 어제 이제 이런 어떤 하방에 대한 어떤 그 화살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어제 미국장이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만은 이미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장중에 이미 국내에도 선반영이 된 흐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오늘 만약에 돌려세우지 못하면 6월달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 나오는 저희 어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점 구간대에서 변곡점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그다음에 선물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강한 재료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 그 강한 재료가 바로 이 부채 한도 협상이죠.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주말 사이에 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재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한참 드라이버가 더 한번 걸릴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 그래서 굉장히 좀 확률적으로 반반, 상승과 하락이 반반일 수 있는 그런 변곡점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재 지수의 흐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주말에 나온 뉴스를 한번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어제 나온 뉴스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사실 그저께죠. 그저께에 아니죠. 어제죠. 어제 새벽. 이거 어제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와주면서 엔비디아가 풀이장에서 급등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이 되면서 국내장도 역시나 AI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이 나왔던 흐름들이었었고, 그리고 어제 정규장에서도 미국장 정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거의 30%까지 올라갔다가 어쨌든 25%까지 그 상승폭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텨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장도 나스닥이 크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S&P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진행됐던 흐름들이었는데 역시나 키워드는 엔비디아였어요. 그래서 이 AI 붐 타고 엔비디아
반도체주 첫 시총 1조 달러 눈앞에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데이터 센터 수요에 따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 빅테크 관련 종목들도 역시나 같이 덩달아서 상승이 나왔던 그런 어떤 하루였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쭉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호실적은 AI 덕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호실적은 AI 덕이다. 그래서 이 AI로 인해서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과 이 그래픽 처리 장치죠. 이 GPU 전문 관련된 부분들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두 개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시장에 반영이 된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 AI에 관련된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와 또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국내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어떤 그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윤활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로 쭉 해가지고 해서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 미국장은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 하나로 그냥 좀 거의 다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는 자, 이것은 어제 국내장도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급등이 나온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국내장에서도 이미 반영이 된 흐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내장도 오늘 똑같은 이 재료로 똑같이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조금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미 재료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장에서는 상승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제 반영된 부분들이고요. 시장에 대한 상승 재료를 좀 한 번 더 찾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뉴스가 될 수 있겠죠. 바로 미국 디폴트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공화당 쪽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어제 나왔었고요. 메카시 하원의장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대화나 실무자들의 협상에 대한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말 사이에 타결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타결이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휴장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그죠?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런 어떤 재료라고 한다면 시장 한 번 더 고점을 넘기려고 하는 흐름들이 연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장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따른 이 결과들 그죠? 만약에 또 진전이 없다 그러면 정말 디폴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하락이 또 나오겠죠. 근데 반대로 협상이 타결됐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반대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국내장은 굉장히 큰 혼조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시장이 흐름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개인적인 부분들은 디폴트는 안 날 거라고 봐요. 네, 디폴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엔 막판까지 가서 협상을 합의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국내장이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종가쯤이나 이럴 때는 시장의 어떤 상승에 베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단기적으로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어저께 이제 패치에서 신용평가사 패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겠다. 왜냐면 이 디폴트 문제 때문에 빨리 니네들 부채한도 협상 빨리 안 하면 미국 신용등급 하향된다. 2011년도처럼. 그래서 조심해라. 빨리빨리 해서 해결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피치가 부정적 관찰 대상.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관찰해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쨌든 뭐 경기도 좋고 다 좋은데 뭐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하향시킬 이유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 딜레이 되거나 혹은 미국이 일시적으로라도 디폴트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니네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봤을 때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발 어떤 이슈는 사실 어제 우리나라 국내장에 이미 반영된 부분들이고, 이제는 이제 앞으로 있을 부채한도 협상에 따른 어떤 부분들, 이것은 이제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시황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은 코스닥과 코스피, 그 다음에 선물도 마찬가지고 다 직전 고점 라인대,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개월 선 정도에서의 저항대를 막고 있는 흐름들이고, 선물지수 같은 경우도 고점 구간대에서 지금 단기 하방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미 어저께 기대감이 반영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종가상까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말 사이에 있을, 그러니까 종가상까지,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밀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기준,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과 함께 이 미국의 어떤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 그죠? 만약에 주말에도 또 그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죠?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이 조금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하락에 대한 부분들에서 급락보다는 오히려 좀 종가상까지 쭉 해서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만약 시장을 베팅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상방에다가 좀 베팅을 해놓고 이번 주말을 그 다음에 연휴를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6월 1일 전에 협상이 될 거라고 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시점이 바로 이번 주 주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소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런 구간에서 이제 만약에 시장이 한 번 더 협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튀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시장을 계속 상승보다는 이제 하방을 봐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오늘 뭐 시황에 대해서 부분들 이런 어떤 흐름들이었고,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김용환 매니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투자자분들에게 지난 4월 말 딱 요 정도 시기였어. 딱 한 달 전이에요. 5월달 장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하고 진행을 할 때, 5월달 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5월달은 시장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AI나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DDR5나 OLED 쪽에 대한 종목들도 올라갈 것이다. 딱 맞았죠. 그죠? 100%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로 제가 생쇼 포트의 종목들을 편입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거의 지금 1, 2등을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150%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다음 달 6월 달 장에 대한 어떤 전략은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6월 달, 그 다음에 7월 달, 길게는 8월 달까지. 근데 어쨌든 6, 7월 정도 이 두 달은 시장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에 현금을 좀 마련해 둘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빠졌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주가를 편입을 좀 시켜 놓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테마 종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일부 어떤 그 시장이 빠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금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정치 테마주, 그 다음에 뭐 미중 갈등 수혜주, 혹은 뭐 방산주, 뭐 이런 종목들로 좀 포트를 좀 편입할 예정이니까 한번 보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협상 타결이 될 것이고, 그게 협상 타결되면 시장 반짝 올라갈 것인데, 그 이후에 시장의 변곡점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변곡에 대한 부분들은 6월달, 7월달부터는 어떠한 경제 지표들이 좀 꺾이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어제 발표되는 미국의 그 GDP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전 고용은 좀 탄탄하다, 이런 얘기들도, 이런 어떤 지표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지표들이 6월달, 7월달 이제 3분기로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리세션,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 좀 많이 좀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보조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뷰가 6월달도 굉장히 화랑장이었으면 좋겠고, 그죠? 저는 시장을 좀 약간 조정세로 보기 때문에 제 예측이 틀려야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기, 저도 마찬가지로 리딩하기 좋은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틀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지금 미국의 어떤 소비도 좀씩 줄고 있는 부분들이고 미국의 저축률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축도 못 하게 되고 소비도 줄게 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지금 조금씩 꺾이고 있는 흐름들에서 아마 하반기로는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더욱더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지수는 시장은 거의 지금 마지막 불꽃놀이의 어떤 그런 단기적인 그런 피날레가 나오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떠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시황을 간단하게 좀 보고요.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AI 관련주들은 뭐 계속적으로 우상향 될 수는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코난 테크놀로지, 그죠? 뭐 AI 관련주들 다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솔트록스 이런 종목들이 AI 주들에서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이건 뭐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조정세가 나왔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전 정치 테마주를 하나 편입을 시켜놨죠. 뭐 오리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뭐 오리콤이나 오파스넷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이 좀 하락에 나오게 되면은 강세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절주, 대표적인 시장 하락 시에 조정 시에 올라가는 품절주, 뭐 양지사 이런 종목들, 뭐 기업 내용은 없습니다. 기업 내용은 없는데 시장이 이상하게 하락할 때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품절주, 양지사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금 관련주, 엘컴텍 같은 뭐 이런 종목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금 관련된 지금 뭐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서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푸른저축은행 같은 이런 금리 인상 수혜주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뭐 SCI, 평가정보 이런 종목들이 아마 시장에 조정이 나왔을 시에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갈등 관련된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것들도 유심히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부터 사실은 제가 포트에 어제는 제가 뭐 사조동원이라는 관련주들을 제가 편입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료 종목, 테마 종목으로 편입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개별 종목들을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는 이런 관련 테마나 그다음에 시장에서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저는 포트에 편입을 해서 6월달을 또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5월달에는 이제 시장과 관계되어 있는 종목들, AI나 로봇 종목들을 많이 편입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승수 포트에. 그래서 이제는 좀 리스크를 좀 대비해서 시장이 좀 하락에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대응을 해보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잘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장전 전략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고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 잠시 후 12시에 또 생쇼에 나가서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또 종목도 오늘도 강력한 종목 가지고 나갈 테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요. 주말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또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